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5배, 10배 막 이런 급등을 노리고 주식판에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강입니다. 부동산 막차 놓친 2030 주식은 생존수단이라는 뉴스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세요. 지금은 정말 2030들에게 주식은 생존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이랑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청약하고 아니면 아파트를 신규 매수할 수 있었죠. 예전에도 아파트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주택 가격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현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택담보대출 통해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집을 한 4, 5년 정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집값이 올라서 그 집을 팔면 이제 시세 차익으로 대출도 갚고 또 다른 집도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차곡차곡 부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아무리 돈을 마련해도 집을 사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주택 대출은 모두 막혀버렸죠. 1주택은 주택 대출 돼요 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서울이나 주요도시 조정지역에서는 예전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막 70%, 80% 이렇게 대출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리고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한다? 그 자금 계획서에 다 제출하잖아요. 부모한테 돈을 받았다 이거 증여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다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은 겨우 투룸 전세가 이제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주식 계좌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 57%를 차지합니다. 그 이상 40, 50, 60, 그 이상 70대 이런 분들이 모두 합쳐도 20, 30대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치죠. 20, 30대가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를 얼마나 하냐 그러면 그나마도 또 돈이 없습니다. 2030 세대의 평균 투자 금액이 1,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을 빨리 이제 크게 한탕에 먹으려고 그런 이제 꿈을 계속 꾸게 되죠. 그래서 2030 투자를 보면 바이오주, 중소형 테마주 이런 데 이제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나마도 또 단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얼른 집을 사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투자가 다 똑같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흐름을 잘 타야 하고 한꺼번에 큰 수익을 거두기 힘듭니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현 정권 들어서기 전후로 해서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이렇게 여러 채 갭 투자를 했다. 그럼 지금 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 텐데 이거 이제 이런 흐름을 타기가 힘들죠. 부동산에서 몇억 원씩 벌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많이 들리는데 그건 그 부동산이 몇십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원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면 3억 원을 벌게 되는 거죠. 한 방에 30억 원짜리가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가는 일은 아직은 없죠. 다만 요즘 부동산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3억 원짜리 아파트가 6억 원이 되고 7억 원, 8억 원 이렇게 오르기는 했죠. 그런데 이런 건 주식 투자도 비슷합니다. 지난번 3월 코로나 폭락장 그때의 저점 이후로 최근까지 주식들을 보면 3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 20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대형주죠. 카카오만 하더라도 3월에 15만원 정도 하던 주가가 최근에는 42만원 고점을 찍고 했는데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을 보면 2월에 한 3만원 내외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난 8월 32만원까지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5배, 10배 이런 급등을 노리고 주식판에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기회가 매번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뛰어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또 10배 만들면 2억, 3억 되니까 이걸로 아파트 사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급등, 주식 급등의 시기가 벌써 이제 살짝 지나간 끝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부동산 투자도 못하는 마당에 그나마 소액으로 돈을 빨리 불릴 수 있는 건 그래도 여전히 주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급해져서 올해 코로나 폭락장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른 이런 걸 이제 기대를 하면서 지금도 단기간에 5배, 10배씩 급등하는 종목을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이제 점점 더 잡주,
막 하루에 등락 뭐 큰 종목 막 이런 것만 찾고 있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사실 이런 기회가 인생에서 몇 번 찾아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회였어요. 대략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그런 기회였죠. 1996년 이후로 요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큰 기회가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여기 1997년, 98년 이렇게 쭉 떨어졌죠. 이러던 주가가 98년부터 99년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지수가 348에서 이때 지수가 949. 지수가 3배 오르면 막 중소형주, 작은 종목들 있죠.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이는 이런 건 막 5배, 10배 이렇게 갈 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2002년 요때 뭐 IMF 막 9.11 테러 뭐 이렇게 벌어졌을 때 쭉 떨어졌다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이때도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 지수가 547에서 이때 지수가 2000 찍었으니까 지수가 4배 올랐다? 이건 뭐 개별 종목들은 막 10배, 20배, 뭐 80배 오른 종목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갑자기 쭉 빠졌죠. 지수 2000에서 지수 1000까지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은 막 반의 반토막,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막 이렇게 났어요. 그러다가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 이때 이제 다시 지수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때 막 2100선 뚫고 올랐죠. 그러다가 이렇게 뚫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조그맣게 횡보를 하다가 2017년 요때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를 주도해서 이때 엄청나게 2600까지 찍었죠. 2000에서 2600까지 60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때는 사실 삼성전자가 주도했고 그리고 바이오주 이때 또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때 대장주가 신라젠이었습니다. 바이오주의 대장주는 신라젠도 한 15배 올랐죠. 이때 삼성전자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그러다가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쭉 빠졌고 이제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1단계 뭐 진행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때 이제 코로나 폭락장을 맞으면서 그냥 단기간에 정말 단기간이죠. 한 달 만에 그냥 2200에서 1500, 1480 막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엄청나게 또 반등했죠. 1500에서 2300까지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뭐 3배에서 5배, 뭐 10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요런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런 흐름, 기회를 이제 요게 매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막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막 대출 받고 뭐 주식담보대출 받고 뭐 신용 미수에 막 이렇게 지금 투자를 할 때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도 사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아니면 이때가 되게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시기였죠. 뭐 크게 뭐 폭락했다가 뭐 그런 게 아닌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했던 시기였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뭔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크게 이제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구나. 하락한 이후에 반등하는구나. 이런 기회들. 이런 걸 이제 잡아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거 정도로는 안 됩니다. 뭐 요번에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쭉 폭락을 했잖아요. 며칠.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뭐 주식시장 급락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기회다. 그리고 물론 기회일 수는 있는데 다시 반등을 크게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인생의 기회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세상이 망하고 막 주식시장 많은 거 아닌가 이런 큰 공포 이후에 그걸 뛰어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지금 막 이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을 계좌에서 돈을 다 빼고 주식 완전히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큰 폭락장이 나올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큰 폭락장 이후 기회다 싶으면 다시 주식을 시작하면 될까? 사실 주식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거 뭐 자기 본업에 이제 충실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그래 이제 다시 보자 그럼 이미 많이 오른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주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기회가 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주식판에 뛰어든 2030을 비롯해서 지금 새로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들은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 주식 투자에서 큰 인생 역전,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이번 폭락장에서 요 반등장 있죠. 요때 큰 수익보다는 사실 손실 복구를 한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버는 그 정도에서 끝났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차트를 계속 보세요. 그러면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회 놓쳤다고 여기에서 막 막차 타고 이제 하면은 오히려 더 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계속 기회가 찾아오는 게 이 주식 투자의 좋은 점 같습니다. 그리스 시라쿠라 거리에 기회의 신 카이로스 동상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눈에 쉽게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고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되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앞으로 다가올 큰 기회를 기다리면서 함께 준비해 봅시다. 오늘 주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